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형주를 사야 할 때. 네,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시장이 이게 좀 반등해주나라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렸었던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 근래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그간에 그렇게 시끄러웠었던 이제 초전도체나 이런 맥신이나 등등해서 테마주들이요. 잠잠해졌어요. 갑자기 쥐죽은 듯이. 예. 그러면서 그냥 개별 이슈에 움직이고 시장에 조금 실적주 위주로 개편이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실적주로 빠르게 이동하셔야 되고요. 테마주가 이제 나오더라도요. 금방 식을 테니까 너무 그에 따른 기대는 줄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드디어 우리 전문가님이 활약할 수 있는 시장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대형주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근데요, 전문가님은 리그 진행하는 동안 계속 대형주 매매하면서 수익 잘 내셨잖아요. 이 두산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두산도 37% 넘는 수익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잘 난 걸까요? 저도요, 진짜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작은 거 할까? 수익률 나도 극대화하는 거 할 수 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그냥 대형주 아무도 제대로 된 대형주 잘 안 하시고 섞는 것 같은데 나 혼자라도 대형주를 해야 그래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분은 하는구나 하고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형주 위주로 꿋꿋하게 했고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거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도 수익률 잘 나는 것도 있고 잔잔하게 나고 있는데 대형주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해요. 리스크를 생각하는데요. 사고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닥에 있는 대형주의 실적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밑으로 깨지더라도요. 큰 하락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 종목 아마 다 뒤져보셔서 보신다면은 크게 하락이 나온 종목이 없어요. 바닥에 딱 붙어 있거나 하락이 나와도 조금이거나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다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진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일전에 궁금해하셨던, 일전에 보셨던 시장, 코로나 이전의 시장이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이제, 올해 거의 2분기부터 시작됐다 보시면 돼요.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전처럼 돌아가면서 재밌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셨던 갑자기 대형주가
10%, 20%씩 갔었던 그 옛날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재현될 거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갑자기 어떤 특정한 개별 이슈, 뭐 라이센싱 아웃 등을 통한 급등 이슈들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예전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주식하시면 되고 아마 MZ세대 분들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이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더 주식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는 그런 좀 주식 대응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대형주 위주의 안정적인 포트 구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전략들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이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9월장부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 나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이요. 코스피가 뭐 장 초반 대비해서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 강한 모습 보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코스피에서의 기관들이요. 연속적인 순 매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8월 날짜를 들자면 8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요. 연속적인 매도 흐름만 강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해서 8월 말쯤부터 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언제냐면 제가 그간 계속 말씀드렸던 뭔가요? 잭슨홀, 그렇죠?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기관들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은 이제 뭘 사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좀 전에 실적주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 다음 달 9월, 10월, 11월 요 세 달의 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업무 성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대형주에 밀집이 되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대형주 중에서도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만 수급이 아주 극한으로 몰리는 시장이 옵니다. 이 말인즉슨 대형주들이 이렇게나 오른다고 이게 이렇게나 오른다고 이 큰 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종목들이 심상치 않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대형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실적주 위주로 대응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형주 사시게 되면요. 11월까지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당연히 좋은 종목이겠지만 12월에는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파월의 입으로 시선이 지금부터 쏠리지 않을 겁니다. 패드워치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다음 달 9월 달에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은 85%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될 거고 그다음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올리더라도 시장에서 큰 영향은 안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파월 의장의 입으로는 시선 안 갑니다. 그냥 연말까지 해서 파월 의장은 편안하게 그냥 보내실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 일 보자 할 거 다 했으니까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우리가 고민을 하자. 지금부터는 우리 연말까지는 그냥 매일 밤 파티하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즐기면 된다. 이 생각일 거라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초가 됐을 때 파월 의장의 이제 우리의 시선이 파월 의장 입으로 다시 갈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제가 몇 주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관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은요, 시장이 정말 괜찮을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보시면은 테마주들이 소강 상태,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근데요,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아주 호재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식들이 저는 미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FDA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인들도 그렇지만은 너무 지금 엔비디아나 AI 쪽에 쏠려 있긴 하지만 그와 또 다른 대안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간간히 들리는 소식이지만 이종장기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뭔가 새로운 FDA에서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흐름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좀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시장의 큰 틀은 엔비디아의 중심으로 한 재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가볍게 보자면 유커 관련주들로 해서 화장품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카지노나 여행 이런 호텔 쪽을 볼 수가 있겠죠. 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시장을 들쑥날쑥 움직이면서 시장 꾸준하게 갈 것 같고 일단 9월 같은 시장에도 저는 이번에는 9월 시장 자체가 8월은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올려치면서요. 8월 1일 고점이었던 2,668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딱 돼서 2,700포인트 넘어가는 그림이 좀 보이지 않을까 9월 말쯤 전후로 해서 그래서 그때 보고서 시장이 또 잘 갈 거다는 판단하에 기관들은 연말까지 또 보고서를 낼 겁니다. 코스피 예상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좀 떨어진 추세지만 다시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기관들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은 더 높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이다? 네, 이제 반등 나오는 시장에서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고 즐기셔야 되고 수익률을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 욕심을 낼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는데 욕심낼 자신이 없다, 혼자서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할 텐데요. 상담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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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KT 있죠? KTIS? 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850원에 10%거든요. 네, 3,850원에 10%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가 살펴볼 텐데 1.98% 오르면서 3,340원인데 최근에 왜 양자 컴퓨터 테마로 묶이면서 급등을 보였다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KTIS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어떤 경위로 사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경우가 KT IS 관련주로 모멘텀이 있어서 샀는데 네. 요 며칠 사이에 양장 컴퓨터로 묶여가지고 제가 네네.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되나 시간에도 조금 올랐던데 네. 전문가님 좀 부탁합니다. 네, 그래요. 이슈는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회사의 뭐 기본적인 그 실적 베이스 자체는 사실 문제되는 건 전혀 없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게 제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원래 이 종목 자체가 2021년, 2022년도에도 찰떡같이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올해 초에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문제 발생이 뭐냐면 이게 매물벽 자체가 완전 그냥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올해만 보더라도요.
최근 들어서 반등 나오기 시작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벌써부터 매물벽 자체가 3,500원대 근처에서 꽉 막혀 있고 죄송합니다. 막혀 있고요. 네. 그다음 보면은 3,700원, 800원대, 4,200, 300원대, 500원대까지 그냥 꽉 막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을 주면서 가면 좋은데 특정 어떤 대형 모멘텀이 나오면서 올려치더라도 매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네. 진짜 큰 이슈가 아닌 이상. 그래서 네네. 개인적인 판단은 우선 지금 차트가 돌려 세웠거든요. 네. 좀 돌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 좀 기대를 해볼 만해서 다시 매수가 이상까지 갈 가능성 3,500원 이상으로 뚫어가면서 4,000원 근처까지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사실 현실적인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000원대까지는 지금 단기간에 무리예요. 아, 네네. 무리고 이슈가 크게 하나 나와줘야 돼요. 나와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가격대는 한 3,700원대 정도까지는 기대해볼 만하기는 해요. 아, 네네. 근데 거기서도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문가님 제가 3,700원 정도 책에 팔면 근데 사실 이게 비중은 높지 않으시고 네. 매수가도 이제 그리 높진 않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찌됐던 실적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려도 그렇지 매수가 이상은 한 번은 튈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조금 버텨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네네. 실적이 언제 튼튼하니까 그리고 네. 시장 자체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지금 지수가 상승 쪽으로 돌려가고 있어요. 네. 그럼 시장 따라서도 얘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가 이상까지 가는 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그래서 네. 손절하지 마시고 좀 버티시다가 매수가 위로 오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보기 싫다 하시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거나. 매수가 이에 얼마 정도? 지금 3,850원이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3,900원 정도까지 아니 3,800원 이상 정도 보시는 걸로. 아, 그렇게 해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3,900원의 정리? 900원까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한데 네.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살짝 찍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3,900원에요? 예. 네. 4,000원 근처에 살짝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상황 보시다가 위에다 걸어두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수익 전환은 가능은 해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수익 전환이 된다 싶으면 그땐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스모 신소재 네,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1만 원에 20%요. 21만 원에 20%, 오늘 네네. 3% 넘게 밀리기도 했고 종가도 네. 15만 5천 원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매수가를 좀 많이 네네네. 이탈을 했고 비중도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코스모 신소재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세요. 네, 선생님. 간도 크시네요. 아이고. 산지가 좀 됐어요. 산지가 됐다고요? 얼마 됐는데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구만 뭘 돼요. 네, 2달쯤 되신 거고. 네, 예. 이게 이거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이거 목표가를 보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매수가만 오면 손절할 것 같은데. 매수가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너무 욕심내셨어요. 들어온 가격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부터 20만 원대까지 올라간지는 알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차트 지금에서야 보시면은 너무 내가 잘못 샀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예. 잘 보세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리튬 가격도 예전 같지가 않고요.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보자면 네. 그다음 양극재 부분도 이게 매출 포인트 자체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보더라도
뭐 테슬라가 뭐 사이버 트럭 이슈가 있긴 하지만서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더 커지는 거고 전체 캐파는 커지고 있긴 해서 좀 이슈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번 끌어올려진 종목들이라 사실 정말 긴 시간을 보고 보시면은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 자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현 상황에서. 아, 네. 잘 아시겠지만서도 매물벽 자체가 가장 두꺼운 부분은 일단 제일 두꺼운 데가 5만 원대고 그 다음 두꺼운 곳이 17만 원, 18만 원, 20만 원대 라인이 제일 두꺼워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는 그 두꺼운 라인을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장 주식수가 3천만 주란 말이에요. 네. 근데 뚫고 올라갈 자리에 지분 매물벽 자체가 32%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1,000만 주 이상이거든요. 네. 1,000만 주 이상의 매물벽을 돌파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뭐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대주주 지분 빼고 하면 훨씬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네.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만만치가 않다. 최소한 한 500만 주 이상은 뚫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정말. 그 빠져나오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빠져나오시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이게 코스모 신소재가요. 굉장히 아리송해요. 왜냐하면 한번 올려놓고 4월, 5월 달에 횡보시켜놨잖아요. 종목. 네. 그 4월, 5월 달에 횡보시켰을 때 하단 자리가 거의 지금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단 자리를 지키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내다 꽂을 거냐인데 지금 또 왜 고민이 되냐면 시장은 지금 상승 쪽으로 돌아섰어요.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가. 네. 한동안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과연 같이 딸려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은 잘 해주셨어요. 시기적으로. 근데 저도 보건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회사가 또 나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외인들과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라인에서 만약에 오늘 깨졌는데 내일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만약에 흘러내리는 모습이 또 나온다면은 손절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또 보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러진 않길 바라야 되는데 시장과 같이 끌어올려질 건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정말 뭐라고 이거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실적은 또 너무나 잘 나오잖아요, 올해. 보시는 대로 정말 실적은 또 잘 나올 거라서 실적 타워 가면 좋겠는데 이미 실적은 선반영된 주가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2차 전지 쪽은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급등한 종목에서 고점 대응을 하시는 거는 매도 사인 드리기도 저도 애매하고요. 물탓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건 그 어떤 전문가도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겠습니다. 네네. 예, 잘 대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성호 하이텍이요. 네, 성호 하이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2,000원에 20%. 12,000원에 20%, 오늘 네. 1.28%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10,000원 선이에요. 아직도 매수가 도달을 못해서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자, 자동차 부품주의 성우 하이텍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의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예, 산지 좀 됐습니다. 언제 산지 됐어요? 7월 달에요? 예, 그 정도 됐어요.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셨다가 안 파셨네요. 네. 아이, 산지 좀 됐는데 무슨 2달밖에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네. 자, 우리 저 시청자님 혹시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약간 좀 물려 계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물리 있습니다. 걱정스럽네요.
자, 우선은 회사는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나쁜 회사 아닌데, 다만 문제가 너무 아쉬운 게 추격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서 잘 샀는데 네. 매도를 안 하셨어요.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대로 또 놔두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쁘셨나 봐요. 급등주 예. 대응하시면서 바쁘시면 안 되는데. 예. 자,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쉬운 대로 해서 12,000원대까지는 다시 갈 거예요. 12,000원대까지야. 다시 올라갈 거예요, 매수가까지는. 예, 감사합니다. 다시 올라갈 건데 예.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최근에 기간 수급이 상당히 몰려요. 네.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긴 해요. 근데 네.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갈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예. 보통 이럴 경우 바닥에서 고점 라인 터치해서 반등 나오는 경우 절반 정도 회귀한다 치면은 12,500원 정도까지는 금방 갈 수도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보건대 12,500원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그 전으로 해서 네네. 12,500원 딱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주식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 근처 갔을 때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거를 팔까? 가져갈까?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시면 그냥 정리하시고 아니면은 13,000원, 4,000원 중간 보셔야 돼요. 네. 힘내셔야 돼요. 자, 올라온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올 때는 개인 판단하에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부터는 단타 대응하실 때는 급등주 사자마자 바로 정리하셔야 되고 며칠만 보시고 예. 그리고 급등주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얼마 정도 돼야만 팔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12,500원 정도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예. 살지 가져갈지 여부. 그때 가셔서 예.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해주세요. 아, 예. 그렇게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의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그때 도달한다 싶으면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접수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포스코 DX예요. 포스코 DX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000원에 10%예요. 35,000원에 10% 우선 오늘 포스코 DX 신고가 갔던데 축하드립니다. 자, 포스코 DX 48,000. 네, 48,300원 종가 형성했는데 신고가를 찍다 보니까 지금 보내줘야 될지 아니면 더 들고 갈지 고민될 것 같아요. 예, 자, 예, 포스코 예. DX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8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예.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 자, 선생님 이게 목표하시는 가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얼마에 팔아야 돼? 그걸 몰라가지고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자, 처음에 생각하신 가격이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뭐, 한 만 원 뛰기만 하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파고 달았거든. 자, 10,000원 뛰기 했으면은 가격적으로는 얼마였냐면 45,000원이죠? 예, 자, 근데 그 이상 갔어요. 예. 최근의 상황 보여드릴게요. 45,000원, 4만 원 이상부터 해서 기관들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외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더 올렸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 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보시다가 외국계 매도가 나오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 오늘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좀 많이 의뢰했대요.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예. 잘 보셔야 될 게 7월 고점이 있어요.
잠깐 찍었었던 자리 7월 26일 날 고가 45,400원. 예. 여기 자리가 이탈, 그러니까 45,000원 자리가 지금부터 깨지면은 그때는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가, 끌고 가야 되는가. 네, 이거는 선생님, 저는 이제 수급 상황이랑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국내 증시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200만 주가 터졌거든요. 예. 안 터진 게 1,200만 주예요. 차트 분위기상으로는 아직 더 갈 수 있는 그림이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이건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수급적으로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보다는 그냥 자금이 쏠려 모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예. 이건 개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더 볼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괜찮긴 하겠지만은 예.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면 저는 45,0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싶으면 저는 분할 매도 할 것 같아요. 아, 35,000원 이탈하면. 가지고 계시다가 이탈한다는 조짐이 아, 예. 보이면 예, 예. 뭐 몇 이탈 번 안 하면 나눠서 팔 것 끌고 가도 같거든요. 됩니까? 잘 안 들렸어요, 선생님? 45,000원 이탈 안 할 것도 그냥 계속 끌고 가도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시면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선 지금은 모든 수급이 이 종목에 집중됐어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 더 나올 가능성은 우선 있으나 최악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45,000원 라인은 우선은 체크를 해두자고요. 예.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기보다는 45,0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다가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상보요. 상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850원, 네. 비중은 40%요. 네, 비중은 40%. 상보 오늘 이렇게 종가를 보니까 15% 급등을 보였습니다. 1,946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수익권이신데 자, 저희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보가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예, 매수가가 1,850원이라고 하셨고 네. 상한가 잔량이 지금 쌓여 있는 게 420만 주예요. 네, 상황을 보니까 내일장도 굉장히 강하게 갈 것 같거든요. 내일 올려치게 되면은 꽤나 많이 갈 것 같은데 혹 제가 말씀드리는 건 2,400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오전에 상한가로 안 말리면요. 예, 2,4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잠기면은 더 봐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분위기상으로는 분위기 탔어요 지금. 근데 이게 매물폭 자체가 지금 왜 2,400원 말씀드렸냐면 일전에 6월 달에 급등했었잖아요. 예, 그때 2,300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내일 오전장에 치고 올려쳐서 2,300원, 400원대 가면서 그 이상으로 상한가 빡 들어가 버리면은 한 번 더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2,300원, 400원 정도에서 힘겨루기가 심하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를 조금씩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런데요, 네. 오늘 토론방에 보니까 흑견인가 개발했다고 뭐. 아, 네네. 저기 태경 BK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요. 흑연 이슈가 좀 돌았어요. 네.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좀 가지기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테마주들 요즘 더 패턴이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가고 나면은 바로 또 꺾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고 내일도 상황은 나쁘지 않을 건데 너무 큰 욕심만 내지 마시고 급등 나오면은 그냥 정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상한가가 안 들어가면.
예. 딱 붙여버리면은 조금 물량이 안 나오면 한번 하루 줘볼까요? 네, 만약에 딱 붙어버리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안 붙으면은 이거 머리 아파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에서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흔들린다 싶으면 그땐 가차없이 수익 실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우건설 대우건설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시죠? 6,700원에 30%. 6,700원에 30% 오늘 강박권 속에서 마감이 됐네요. 4,645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네, 매수 단가가 지금 좀 고점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대우건설 이 건설주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설 경기가 좀 그나마 좀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건설주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뭐 순살자위도 그렇고 해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그 건설주들이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워렌 버핏이 그 투자한 그 단독 그 주택 건설하는 회사가 있어요. 하청을 통해서.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한 27%인가 올랐나?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는 좀 많이 좀 버려졌어요, 사실. 그래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또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적을 열어놓고 보면은 문제되는 건 없어요. 네. 튼튼하게 잘 나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매우 네, 올해도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구조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인데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제가 오늘 수급창을 처음 열어봤거든요. 네. 외인 꾸준한 거 아실 것 같고 기관들도 다시 이제 재유입은 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좀 확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거래량 자체도 그렇고 한번 7월에 바람이 불었었고 신용 라인을 보면은 올해 1월부터 해서 잔잔하긴 하지만 신용 비율이 좀 늘고 있는 건 눈에 잡히네요. 자, 그리고 5월, 6월, 4월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6월까지 바닥은 확인하면서 돌려 세우는 게 지금 7월, 8월 라인이라서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빨리 갈까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스럽긴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재정비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매수가까지의 상승 그림은 시간이 걸려도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이게 기대하시는 시간보다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건설주들도 꼭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금리 인하를 꼭 보셔야 되잖아요. 네. 필수 아닌 필수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내년 뭐 1분기나 상반기 안으로 금리 인하 소식이 있긴 해요. 우선 예상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해서는 금리를 단기적으로 최소한 빠르게 좀 내릴 거란 말이에요. 미국 쪽에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키포인트, 표심을 얻기 위해서 바이든이 뽑은 파월이 죄송합니다. 파월이 금리를 내릴 거란 말이에요. 빠르게. 네. 그렇게 되면은 건설주들도 살아나게 돼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결국에는 내년 중반, 지금 현재 상황인 1년 뒤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회복은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있어서는 사실 없는데 지금은 바닥 따지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시도하는 시기라 조정이 좀 나온다면 이미 비중이 크시지만은 여유가 되신다면은 비중을 조금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은 취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1년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시청자님 절대 이거 파시면 안 되고요. 내년에 금리 인하 포인트 나오는 이후까지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수한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1년 더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금리 인하 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제 말 꼭 명심하세요. 금리 인하입니다. 그거밖에 살 길 없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꼭 대응해 주세요.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버티시면 답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만 기억해 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답은 나올 거예요. 전후로 해서. 후도 아니고 전. 그러면 내년 미국 대선이 11월이잖아요. 그럼 제 기억에는 한 8월, 9월쯤이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절대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올 그 시점까지 좀 계속해서 참고 보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DY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85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하는데 네,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죠. 7,760원입니다. 종가. 자, 현대차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소식에 오늘 장에서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슈가 좀 떠서 상한가 흐름을 갔습니다. 호가가 이제 보면은 68만 주가량 잠겨 있는 좀 상황이 됐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7,850원이시니까 드디어 팔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반짝 뛸 겁니다. 그때 뒤도 보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딴 거 없습니다. 뒤도 보지 마시고 내일 반짝 튀어 올라갈 때 이게 더 갈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예,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실 때 올라 튀는데 8,000원 위로 딱 튀면서 갈 수 있어요. 8,000원을 올라갔다가 깨진다 싶으시면 아이쿠나 하고 정리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8,000원 위로 더 가는 거 보시면은 그때는 조금만 버텨보시기 또 괜찮긴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2020년도 때부터 보자면요. 여기 두껍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팔려고 지금 눈독 들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그나마 이분들보다 단가가 조금 낮은데 이분들은 8,000원 이상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팔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드디어 내일이구나 하고 파시려는 분들이 넘친다고요. 그중에 한 분이 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일 급등 나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리하시고 뭐 욕심 나신다면은 8,000원 지키는 것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8,000원이 정말 강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지 잘 흐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접수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매수해도 될까요?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매수를 하기 앞서서 이 종목 정말로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테스입니다. 전문가님, 테스 지금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요? 아니요. 표정이 너무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예. 죄송해요. 테스 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아니 이게 나쁜 회사는 아닌 거 저도 아는데 반도체 쪽 장비 다 좋고 국산화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자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수급 공백도 좀 많이 눈에 들어오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기대치가 낮아요.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럼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500억 했거든요. 550억이었는데 지금 반기가 71억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50억에서 100억 사이 나올 것 같아요. 4분기도 그냥 그래요. 매출이 좀 밀릴 것 같아서 이거는 우선 반등이 나와서 시장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 쭉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조금 매수 사인을 드리기에는 약해요. 좀 약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 드리는데 혹 사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그림을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쌍바닥 포인트에서 얘가 반등을 하면서 올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쌍바닥이던 하단 추세 라인이던 간에 차트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분기 반기 끝나고 이제 이번 9월 달만 마무리가 되면은 3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3분기 실적 11월에 나올 거예요. 테스트는 11월에 나오는데 11월로 해서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상치 자체가 지금 벌써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런 경우가 나와요. 기술적 차트로 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깨져버리면 그 다음 라인은 어디인가요? 여기 자리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해서 18,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정도가 날 가능성도 있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플러스 5%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비교해봐도 사기에는 좀 리스크한 면이 좀 있다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정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가격을 잡아드리죠. 이게 거의 쌍바닥으로 올려칠 수 있는 가격대긴 한데 그래도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안 나오긴 한다 이거. 그나마 이 라인이네요. 18,000원 나오네. 어쩔 수 없다. 18,000원 떨어지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단계에는 조금 리스크해 보여요. 그래서 담지 마시고 다른 종목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네, 우선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엔 가격대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장중에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상담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12,500원 흐름 잘 체크하시고요. 우선은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고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 포스코 DX 45,000원 부분을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관찰을 하시고요. 이탈한다 싶으면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우건설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할 수 있게끔 인내가 필요하겠다라는 상담을 들어봤죠. 내년도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조금만 인내를 하고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부터 매수해도 될까요까지 열심히 저희 1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